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답형에서 7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 8번, 9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문제입니다. 가스 방폭 구조의 종류를 5가지 쓰십시오. 자, 방폭 구조 종류 5가지. 내압 방폭 구조, 압력 방폭 구조, 유입 방폭 구조, 안전증 방폭 구조, 본질 안전 방폭 구조, 몰드 방폭 구조, 충전 방폭 구조, 특수 방폭 구조.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5가지를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조금 더 여기에서 추가해서 외워야 할 거는 내압 방폭 구조는 D이고, 압력 방폭 구조는 P, 유입 방폭 구조는 O, 안전증 방폭 구조는 E,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IA, IB, 몰드 방폭 구조는 M, 충전 방폭 구조는 Q, 특수 방폭 구조는 S. 이거를 약자를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압력 방폭 구조는 무엇인가? 그럼 P라고 적을 줄 아셔야 되는 그런 문제죠.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에 부착해야 하는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십시오. 정답은 반발 예방장치와 톱날 접촉 예방장치입니다. 반발 예방장치, 그리고 톱날 접촉 예방장치. 보통은 날 접촉 예방장치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냥 풀네임으로 외우시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톱날 접촉 예방장치.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휴먼 에러에서 스웨인의 심리적 오류 4가지를 쓰십시오. 1. 생략 에러, 2. 실행 에러, 3. 과잉행동 에러, 4. 순서 에러, 5. 시간 에러, 선택 에러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가지만 쓰시면 되고요. 생략 에러, 실행 에러, 과잉행동 에러, 순서 에러, 시간 에러, 선택 에러. 그리고 자기적 에러, 커미션 에러에 포함되는 실수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적 실수, 실행 에러죠. 커미션 에러 위에 이렇게 있죠. 커미션 에러, 실행 에러, 자기적 실수에 포함되는 실수, 순서 에러, 시간 에러, 선택 에러, 과잉 행동 에러, 물량 에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공기압축기 사용 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쓰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머리에 꽂히는 거 4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산업안전, 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 자격증에서도 자주 출제돼요. 산업안전 기사도 자주 출제되는 편이고, 건설안전은 약간 출제되는 편이고요. 자, 공기압축기는 1.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2.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3.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4. 온로드 밸브의 기능, 5. 윤활유의 상태, 6.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입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는 8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방호장치를 쓰시오가 다 이렇게 8가지가 다 나온 건 아니고 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방호장치를 쓰시오, 룰러기 방호장치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8가지를 되도록이면 다 외우시는 게 좋겠죠. 1.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방호장치는 반발 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톱날 접촉 예방장치라고도 하죠. 2번 보일러는 압력 방출 장치 또는 압력 제한 스위치. 3. 롤러기의 방호장치는 급정지 장치. 4번 연삭기의 방호장치는 덮개. 5. 동력식 수동 대폐기의 방호장치는 칼날 접촉 방지 장치. 6. 산업용 로봇은 울타리. 7. 사출 성형기의 방호장치는 게이트 가드 또는 양수 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8. 티톱 기계의 방호장치는 덮개 또는 울, 날 접촉 예방장치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5가지를 쓰십시오.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외우실 수 있는 거 5가지, 짧은 거 위주로 외우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뽑아드리면 3번, 그리고 5번, 그리고 한 6, 7, 9,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일단 읽어드릴게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시임의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조화 및 조언 지도.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조화 및 조언 지도.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조화 및 조언 지도. 5.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지도.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 지도.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장의 조도 기준을 쓰시오. 초정밀 작업은 750럭스 이상,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입니다. 이거는 산업안전 기사, 그리고 건설안전 산업기사, 건설안전 기사, 이 모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괄호로 나온 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만 외우면 되는데, 기사 수준의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초정밀 작업은 다 써야 돼요. 750 럭스 이상, 뭐 한글로 쓰든 영어로 쓰든. 그리고 자주 뭐 후기들 보면은 실수하시는 분들이 뭘 실수하냐면 이상이라는 걸 안 써요. 이상. 그냥 750 럭스 이렇게 쓰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퇴실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초정밀 작업은 750 럭스 이상 이렇게 꼭 써주시고,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 이렇게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히빙 현상과 보일링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집안의 형태를 쓰시오. 히빙은 연약한 점토 집안, 보일링은 투수성이 좋은 사질 집안, 그리고 히빙 발생 원인은 흙막이 벽체의 근입장 부족, 2. 흙막이 내외부 중량차, 3. 지표 재하중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설안전 자격증에서 더 주로 나오는 문제예요. 산업안전도 자주 나오긴 하지만 건설안전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꼭 외우세요. 그리고 요게 잘 나와요. 히빙은 연약한 점토 집안이고 보일링은 투수성이 좋은 사질 집안. 집안 형태를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는 9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의 종류 3가지 적으시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이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단,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3명 이상입니다. 4. 그 밖의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누출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자, 중요하니까 꼭 외우시기 바래요. 다음 문제입니다. 안전모의 종류를 3가지 쓰고 각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요거는 건설안전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건설안전 산업기사, 건설안전 기사 이거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꼭 통째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안전모 AB형은 물체의 낙하, 비례,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고 또는 경감하는 것. AE는 물체의 낙하, 비례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한다. ABE는 물체의 낙하, 비례,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한다. 다음 문제. 자, 문제입니다. 페일세이프와 풀프루프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페일세이프는 기계가 오작동하더라도 기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하는 것을 말하고요. 풀프루프는 인간이 실수하더라도 기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구분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페일세이프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풀프루프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2개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또 헷갈려서 반대로 적지 마시고 똑바로 적으셔야 돼요. 페일세이프는 기계가, 사람이 아닌 기계가 오작동하더라도 기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하는 것을 말하고요. 풀프루프는 인간이, 기계가 아닌 인간이 실수하더라도 기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4개가 나왔죠. 이 4개 합쳐서 22번 이상 반복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4개는 다 그냥 외우세요. 뭐라고 더 할 말이 없네요. 승강기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의 종류,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조속기, 출입문 인터록이고요. 지게차의 방호장치는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크레인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4가지는
과부하 방지 장치, 공가 방지 장치, 비상정지 장치, 제동 장치입니다. 교류 아크 용접기의 방호 장치는 자동 전격 방지기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아래 안전 보건 표시를 그리고 바탕색과 도형색을 쓰시오. 가. 응급구호 표시는 바탕색은 녹색이고 도형색은 흰색입니다. 나. 위험장소 경고는 바탕색은 노란색이고 도형색은 검은색입니다. 다. 출입금지 표시는 바탕색은 흰색이고 도형색은 빨간색이며 화살표는 검은색입니다. 또 다른 기출문제로는 다른 종류의 그림 명칭을 묻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꼭 외우시기 바래요. 예를 들면 지시표지 4가지는 이라는 기출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보안 경착용 지시, 방독 마스크 착용 지시, 방진 마스크 착용 지시, 보안면 착용 지시 등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경고표지 4가지는 이라는 기출문제도 출제가 되었고요. 정답으로는 인화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부식성 물질 경고, 고압전기 경고 등입니다. 주관식 문제로는 금지 표지 4가지를 쓰시오, 경고 표지 4가지를 쓰시오, 안내 표지 4가지를 쓰시오, 출입금지 표시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라는 기출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금지 표지 4가지는 출입금지, 보행금지, 사용금지, 화기금지 등이 있고 경고 표지 4가지는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낙하물 경고 등이 있으며 안내 표지 4가지는 녹십자 표지, 응급구호 표지, 들것, 세안장치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출입금지 표지의 종류 3가지는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금지 대상 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사시험에서는 지시표지 4가지를 쓰시오. 라는 문제도 출제되었으니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의 4가지 종류와 출입금지 표지 3가지는 외우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낙하물 경고, 보안면 착용, 폭발성 물질 경고, 세안장치, 보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등의 그림만을 보여주고 그림의 명칭을 쓰라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인화성 물질 경고, 방사성 물질 경고, 낙하물 경고, 탑승금지, 물체 이동금지, 사용금지, 보행금지, 녹십자 표지, 세안장치, 응급구호 표지, 들것, 그림을 보고 전부 명칭을 정확하게 적을 때까지 전부 외워주세요. 보다 자세한 그림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보건표지 라는 문구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대비해서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답형 기출문제에서 5번 그리고 6번 반복 출제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문제입니다. 롤러기 급정지 장치 종류 3가지와 조작 부위 설치 위치를 쓰시오. 이거는 필기 시험에도 나오는 문제죠. 자, 손 조작식은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 조작식은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무릎 조작식은 밑면에서 0.6m 이내.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8m 이렇게 쓰시면 땡이에요, 땡. 그러니까 이내, 이내, 이상 이내 이거를 꼭 쓰셔야 됩니다. 손 조작식은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 조작식은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무릎 조작식은 밑면에서 0.6m 이내 이렇게 쓰셔야 돼요. 만약에 괄호로 숫자만 쓰면 되는 문제다. 그러면 그냥 1.8, 0.8, 1.1, 0.6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만 통으로 나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쭉 끝까지 이상이다, 이내, 이하, 초과 그런 것들을 꼭 적어 주셔야 온전한 정답으로 인정받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방호장치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플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를 쓰시오. 정답은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 방호장치를 4개 쓰시오, 3개 쓰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 4가지를 다 외우셔야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장치 4가지를 쓰십시오. 정답은 1.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 2.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3.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4. 수인식 방호장치, 5. 광전자식 방호장치. 이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확실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4점을 받습니다.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손천내기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 광전자식 방호장치.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가설 통로의 설치 기준. 자, 산업안전 산업기사이기 때문에 괄호 문제로 나왔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산업안전 기사 시험도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면은 설치 기준 3가지 쓰시오, 4가지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격증을 좀 더 난이도 있게 기사까지 바라보고 있으면은 통으로 다 외우시는 게 좋죠. 가설 통로 설치 기준. 가, 경사는 30도 이하일 것. 나,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라,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마,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산업안전 기사라든지 건설안전 기사에도 가끔씩 출제되는 문제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계단참, 여기에도 괄호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뭐를 설치한다? 계단참.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음작업이란 무엇인지 쓰고 빈칸을 채우시오. 제가 문제를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냐면 소음작업이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고 빈칸을 채우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외우세요. 그냥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소음 작업이라고 한다. 100dB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105dB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그리고 110dB 이상의 소음일 경우에는 1일에 0.5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교육시간을 쓰시오. 이거는 자주 나와요. 산업안전 기사뿐만 아니라 건설안전 자격증에서도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입니다. 사무직종사 근로자의 정기 교육 시간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 교육 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 채용 시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 그리고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채용 시에는 8시간 이상, 그리고 일용 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 시에는 교육 시간이 2시간 이상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지게차 사용 전 점검사항 4가지 쓰십시오. 다 외우셔야 돼요.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바퀴의 이상 유무. 4.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이거는 건설안전 자격증에서도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입니다. 요즘 지게차 사고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자주 나와요. 4가지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을 쓰시오. 4가지 이상은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3가지를 쓰시오,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나올 경우에도 온전히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을 것. 3.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으로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숫자는 다 외우시고요. 이런 거 숫자들은 다 외우시고 최소한 3개, 4개 이상은 통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주관식 시험에서요. 3개 이상 쓰시오.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3가지를 쓰십시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거는 뭐 건설 자격증에서도 나오는 문제이긴 하지만 중대재해 요즘 많이 이슈화 되고 있죠.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파열판을 설치하는 경우를 쓰십시오.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로 인해 주위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 문제. 자, 이제부터는 6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를 다뤄볼게요. 자, 6번 이상입니다. 꼭 외우세요. 문제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십시오. 1.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자, 5번은 쓸모없고요. 1, 2, 3, 4번 4개를 외우시면 됩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입니다. 다음 문제. 이것도 산업안전이랑 건설안전 쪽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문제죠. 자, 안전계수를 쓰시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 붙드는 달기 체인의 경우는 안전계수가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 붙드는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5 이상,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에는 3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안전계수긴 하지만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이상,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이 아니라 훅이네요.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 그리고 달기 강대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제는 2.5 이상, 목재는 5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안전계수 같은 경우에는 목재는 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계수를 더 크게 잡는 거고 곱하기 5, 하중 곱하기 5 하겠죠. 그리고 강제는 뭐 단단하니까 2.5 정도 주는 거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4가지를 쓰십시오. 1. 정기교육, 2. 특별교육, 3. 채용시 교육, 4.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입니다. 안전보건교육 4가지는 정기교육, 특별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꼭 외우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안전성 평가 6단계를 쓰십시오. 자, 1단계 자료 정비, 2단계 정성적 평가, 3단계 정량적 평가, 4단계 대책 검토, 5단계 재해 정보에 의한 재평가, 6단계 FTA에 의한 재평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마구잡이를 섞어 놓고 순서를 적으시오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6단계를 쓰시오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1. 자료의 정비, 2. 정성적 평가, 3. 정량적 평가, 4. 대책 검토, 5. 재해 정보에 의한 재평가, 6. FTA에 의한 재평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양중기 종류를 4가지 쓰십시오. 양중기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곤돌라, 승강기, 리프트, 단 리프트의 경우에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 0.1톤 이상만 한정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프트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너무 길잖아요. 이거 다 외워야 되니까 리프트. 그래서 여러분은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곤돌라, 승강기 이 4가지를 외우시면 가장 편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기계 설비에 형성되는 위험점 5가지를 쓰십시오. 5가지는 끼임점, 절단점, 물림점, 접선 물림점, 회전 말림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이기 때문에 위험점 이렇게 5가지로 딸랑 쓰시오 이렇게 나오지만 만약에 기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끼임점의 정의를 쓰시오, 뭐 물림점의 정의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사시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은 그 끼임점의 정의도 외워야겠죠. 절단점 정의도 외우고 그런 식으로 다 외우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산업기사만 딸 거라면 그냥 이렇게 위험점 5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끼임점, 절단점, 물림점, 접선 물림점, 회전 말림점. 다음 문제. 자, 문제입니다.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게시사항 4가지를 쓰십시오. 1.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해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방제 요령. 이 5가지 중에서 4가지 여러분이 외우기 편한 걸로
머리에 꽂히는 걸로 4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대비 산업안전 산업기사 4번 이상 똑같이 반복 출제된 기출문제를 뽑아봤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문제입니다. 전격 위험, 그러니까 전기죠. 감전 위험을 결정하는 1차적 요인 4가지를 쓰십시오. 통전 전류의 크기, 통전 경로, 통전 시간, 전원의 종류 4가지 다 꼭 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통전 전류의 크기, 통전 경로, 통전 시간, 전원의 종류. 다음 문제입니다. 고체 연소의 종류 4가지를 쓰십시오. 1. 표면 연소, 2. 분해 연소, 3. 증발 연소, 4. 자기 연소. 표면 연소, 분해 연소, 증발 연소, 자기 연소. 다음 문제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5가지를 쓰십시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짧은 거 위주로 외우시면 좋겠죠. 자, 예를 들면은 3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나오다가 다만 뭐 이런 거 있죠.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어쩌고저쩌고는 한정한다. 이런 것도 써줘야지 정답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3번은 외우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그리고 짧은 거 위주로 1. 원유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그리고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 비료업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그리고 6. 농약 제조, 원재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복합 비료 제조업은 이렇게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6번, 7번 한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5가지구나. 4번까지 외우시면 되겠죠. 아니면 5번이나 이 중에서 편한 거 위주로 외우시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방호장치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방호장치를 4가지 쓰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외우기 편한 거, 나는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면은 그거 위주로 외우시면 됩니다. 1.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와크 용접기용 자동 전기역 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 장치. 4. 연삭기 덮개. 5.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 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7.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 다음 문제입니다.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되는 기계기구 4가지 쓰십시오.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외우기 편한 거 4가지 외우시면 돼요.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 단 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한다. 포장기계는 이걸 꼭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4가지를 외울 때는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머리에 이제 쏙쏙 들어오는 거 4가지를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재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개별 분석 방법과 통계에 의한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통계적인 분석 방법을 2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여러 가지 중에서 2가지 외우셔야 되죠. 1. 파레토도, 분류 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한 분석법. 2. 관리도, 재해 발생 건수 등의 추이를 파악하여 목표 관리를 행하는 데 필요한 월별 재해 발생 수를 그래프화하여 관리선을 설정, 관리하는 방법. 3. 특성 요인도, 특성과 요인 관계를 도표로하여 어골상으로 세분화한 분석법. 4. 클로즈 분석, 데이터를 집계하고 표로 표시하여 요인별 결과 내역을 교차한 클로즈 그림을 작성하여 분석하는 방법. 다음 문제입니다. 비계의 조립 시 벽이의 조립 간격을 쓰십시오. 통나무 비계는 수직 방향, 수평 방향이 5.5, 7.5m. 그리고 단관 비계는 5m, 5m. 강관 비계, 틀 비계는 6m, 8m입니다. 자, 통나무 비계는 5.5m, 7.5m. 단관 비계는 5m, 5m. 강관 비계, 틀 비계는 6m, 8m. 다음 문제입니다. 양중기에 사용하는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기준을 2가지 쓰십시오. 1.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2.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이것 역시 산업안전 기사와 그리고 건설안전 기사, 건설안전 산업기사에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격증도 욕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벽하게 외워야겠죠. 1.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2.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 안전인증 제품의 표시사항을 5가지 쓰십시오.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등. 3. 제조자명. 4. 제조 번호 및 제조 연월. 5. 안전인증 번호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위험 예지 훈련 4단계를 쓰십시오.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네, 건설이든 아니면 산업안전 기사에서도 나오는 문제고.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 1라운드 현상 파악, 2라운드 본질 추구, 3라운드 대책 수립, 4라운드 목표 설정.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교류워크 용접기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는 어디일까요?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2.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3. 물, 땀으로 인해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의 작업 장소. 자, 여러분이 이거를 외우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접촉할 수 있는 장소, 아니면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습윤 상태, 습기가 많은 상태의 작업 장소. 이렇게라도 엉터리로라도 쓰세요. 그러면은 최소한 부분 점수는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른다고 해서 빈 칸으로 남겨놓고 그냥 퇴실을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0점이죠. 어쨌든 여러분이 작업형이든 필답형이든 무조건 그 빈칸은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작업자가 벽돌을 들고 비계 위에서 움직이다가 발등에 벽돌을 떨어뜨려서 뼈가 부러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해 분석을 하시오. 재해 형태는 낙하, 기인물은 벽돌, 가해물은 벽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해 형태, 기인물, 가해물, 이거는 산업안전 기사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문제들도 이렇게 좀 보실 때 기인물이 무엇인가, 가해물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기출문제들 다른 것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세요. 아셨죠?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기록 보존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십시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 사항. 2.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 방지 계획.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폭풍, 폭우 및 폭설 등 악천후로 인해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작업 재개 시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을 구체적으로 4가지 쓰십시오. 자, 이 여러 가지 정답 중에서 여러분이 편하신 거 4가지를 외우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확실하게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잘 나오니까요. 산업안전 기사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건설안전 기사 이런 데에서도 출제가 자주 되는 편입니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 부위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의 탈락 여부.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다음은 정전기 대전에 관한 설명입니다. 각각 대전의 종류를 쓰세요. 1. 상호 밀착되어 있는 물질이 떨어질 때 전하 분리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되는 현상은 박리대전입니다. 박리대전. 그리고 두 번째, 액체류 등을 파이프 등으로 이송할 때 액체류가 파이프 등의 고체류와 접촉하면서 두 물질 사이의 경계에서 전기 이중층이 형성되고 이 이중층을 형성하는 전하의 일부가 액체류의 유동과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대전되는 현상은 유동대전입니다. 유동대전. 3. 분체류, 액체류, 기체류가 작은 분출구를 통해 공기 중으로 분출될 때 분출되는 물질과 분출구의 마찰에 의해 발생되는 현상은 분출대전입니다. 자, 외우기 쉽죠? 자, 정전기 대전에 대해 설명하래요. 그러면은 전하 분리에 의해서 정전기가 발생되는 현상은 박리대전. 그리고 유동하는 것에서 대전되는 현상은 유동대전. 그리고 분출될 때 발생하는 현상은 분출대전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유형을 3가지 쓰십시오. 라인형, 스태프형, 라인 스태프형. 라인형, 스태프형, 라인 스태프형. 이번 시간은 2024년 대비해서 3번 이상 반복 출제된 기출문제를 뽑아봤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문제입니다.
누적 외상성 질환 CTD라고 하죠. CTD의 원인 3가지를 쓰십시오. 자,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여러분이 외우기 편한 것으로 골라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1. 반복적인 동작. 2. 부적절한 작업 자세. 3. 무리한 힘의 사용. 4.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5. 진동 및 온도.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4가지를 쓰십시오. 자, 1, 2, 3, 4번 다 외우셔야겠죠. 1. 갱폼. 2. 슬립폼. 3. 클라이밍 폼. 4. 터널 라이닝 폼입니다.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기계의 고장률 곡선을 그리고 감소 대책을 쓰십시오. 고장률 곡선은 여기 이렇게 밥그릇처럼 생긴 거예요. 밥그릇처럼. 그래갖고 처음에 내려가는 부분을 초기 고장. 초기 고장은 제조가 불량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안 돼 생기는 고장으로 설계, 제작, 조립, 사용 환경과의 적합 등을 점검한다. 2. 우발 고장. 우발 고장은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중에서 밥그릇에서 밑부분 일자로 이렇게 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발 고장. 예측할 수 없는 랜덤의 간격으로 생기는 고장으로 예측이 불가하므로 제어가 어려우며 점검 작업이나 시운전 작업으로 고장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모 고장이죠. 마모 고장은 밥그릇 이렇게 3가지 중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마모 고장은 수명을 다하여 생기는 고장으로 안전진단 및 적당한 보수에 의해서 방지할 수 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시 실시해야 할 교육 내용 4가지를 쓰십시오. 1.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3.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4. 밀폐 공간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중에서 4가지 이상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해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접속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십시오. 1.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기구. 3.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 4.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반스의 동작경제 원칙 3원칙을 쓰십시오. 1.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2.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3. 공구 및 설비 설계 디자인에 관한 원칙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무제해의 3원칙을 쓰고 설명하시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제해의 3원칙을 쓰십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고 3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외우시는 게 좋겠죠. 무제해의 3원칙은 무의 원칙, 참여의 원칙, 안전제일의 원칙이고요. 무의 원칙은 모든 잠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없앤다. 2. 참여의 원칙, 참가의 원칙이기도 하죠. 작업에 따르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발견, 해결하기 위하여 전원이 협력하여 문제 해결 운동을 실천한다. 3. 안전제일의 원칙, 선취의 원칙입니다. 직장의 위험 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발견, 파악, 해결하여 재해를 예방한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를 하나씩 쓰십시오. 예초기는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는 압력 방출장치, 금속 절단기는 날접촉 예방장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는 압력 방출장치, 금속 절단기는 날접촉 예방장치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방호장치 프레스의 손천내기식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 중 빈칸을 채우십시오. 슬라이드 하행 전거리의 4분의 3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한다. 4분의 3 위치입니다. 방호판의 폭은 금형폭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행정 길이가 300mm 이상의 프레스 기계에는
방호판 폭을 300mm로 해야 한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분진 폭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 4가지를 쓰십시오. 1. 분진의 입경이 작을수록 폭발하기 쉽다. 왜냐하면 표면 단면적이 넓어지니까 폭발하기가 쉬워지죠. 2. 부유 분진의 경우 퇴적 분진에 비해 발화 농도가 높다. 3. 연소열이 큰 분진일수록 저농도에서 폭발하고 폭발 위력도 크다. 4. 분진의 비표면적이 클수록 폭발성이 높아진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비폭의 검사 방법 4가지를 쓰십시오. 정답은 초음파 탐상 검사, 침투 탐상 검사, 자분 탐상 검사, 방사선 투과 검사입니다. 문제입니다. 산업안전심리의 5요소를 쓰십시오. 1. 동기, 2. 기질, 3. 감정, 4. 습성, 5. 습관. 5요소 다 외우셔야 됩니다.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 다음 문제입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4가지를 쓰십시오. 1. 시설,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안전보건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4가지 쓰십시오. 1.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 환경 측정 등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4가지 외우기 편한 거를 골라서 외우셔야 돼요. 다음 문제. 자, 문제입니다. 가죽재 안전화의 성능시험 항목 4가지를 쓰십시오. 내압박성, 내충격성, 박리저항, 내답발성입니다. 내압박성 시험, 내충격성 시험, 박리저항 시험, 내답발성 시험. 내압박성, 내충격성, 박리저항, 내답발성.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도 역시나 2024년 대비해서 3번 이상 반복 출제된 기출문제를 바로 시작할게요. 자율안전 확인 대상 연삭기 덮개 자율안전 확인 외에 추가로 표시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십시오. 숫돌 사용 주 속도와 숫돌 회전 방향이에요. 숫돌 사용 주 속도와 숫돌 회전 방향. 다음 문제입니다. 고압의 질소, 산소, 수소, 아세틸렌가스의 용기 색깔을 각각 구분하시오. 질소는 회색, 산소는 녹색, 수소는 주황색, 아세틸렌은 황색.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그리고 건설안전 관련 자격증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소방 관련 자격증, 소방설비기사 있죠. 거기에서도 출제되는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격증 시험을 하나만 따고 끝날 거다 그러면은 그냥 한 번만 외우면 땡인데, 그게 아니라 건설안전 자격증이라든지 소방 자격증도 좀 한번 욕심을 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거 좀 확실하게 외워두세요. 질소 회색, 산소 녹색, 수소 주황색, 아세틸렌 황색. 다음 문제입니다. 위험물질에 대한 설명 빈칸을 채우십시오. 인화성 액체는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틀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씨 미만이고 초기 끓는 점이 섭씨 35도씨 이하인 물질을 말합니다. 인화성 액체는 23도씨 미만, 인화점이 23도씨 미만, 끓는 점은 35도씨 이하. 자, 그리고 이 인화성 액체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인화점이 섭씨 23도씨 이상, 섭씨 60도 이하. 그 부식성 산유는 농도가 20%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자, 그리고 또 하나로 부식성 산유는 농도가 60%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23도씨 미만, 끓는 점은 35도씨 이하. 그리고 인화성 액체는 또 다시 한번 여기 크실렌, 아세틸렌밀, 등유, 경유, 페르피노 뭐 이런 것들이 인화점이 섭씨 23도씨 이상 그리고 섭씨 60도씨 이하인 물질을 말하고요. 부식성 산유도 농도가 20% 이상인 건 염산, 60% 이상인 거는 인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거는 23도, 35도. 그리고
크실렌, 등유, 경유 이런 거는 23도, 60도 이렇게 외우시에요. 다음 문제입니다. 인간 과호 분류 중 심리적 분류의 종류 4가지를 쓰십시오. 첫 번째 생략 에러, 두 번째 수행 에러, 세 번째 과잉 행동 에러, 네 번째 순서 에러, 다섯 번째 시간 에러입니다. 생략 에러, 수행 에러, 과잉 행동 에러, 순서 에러, 시간 에러. 다음 문제입니다. 재해 사례 연구 순서 5단계를 기술하시오. 1. 전제 조건은 재해 상황의 파악. 2. 1단계는 사실의 확인. 3. 2단계는 직접 원인과 문제점의 확인. 4. 3단계는 근본 문제점의 결정. 5. 4단계는 대책 수립. 그냥 외우셔야 될 거는 재해 상황 파악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원인과 문제점 확인하고 근본 문제점을 결정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는 절차 6가지를 쓰십시오.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 저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다음 문제입니다.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해 교시 등의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1.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2.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3.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이 3가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다음 문제입니다. 승강기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1.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3가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집안 굴착 작업 시 집안의 종류에 따른 기울기 기준에 대해서 쓰십시오. 습지는 1대1부터 1대1.5, 건지는 1대0.5부터 1대1, 풍화함과 연함은 1대1 똑같습니다. 경함은 1대0.5.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뿐만 아니라 건설안전 자격증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건설안전도 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습지 1대1부터 1대1.5, 건지는 1대0.5부터 1대1, 풍화함, 연함은 1대1 똑같고 경함은 1대0.5. 다음 문제입니다. 위험기계의 조종장치를 촉각적으로 암호화할 수 있는 차원 3가지를 쓰십시오. 위치 암호화, 형상 암호화, 크기 암호화, 색채 암호화, 표면 촉감 암호화. 다시 한번요. 위치 암호화, 형상 암호화, 크기 암호화, 색채 암호화, 표면 촉감 암호화. 다음 문제입니다. 컷셋과 패스셋에 대해 설명하시오. 컷셋은 그 속에 포함된 모든 기본 사상이 일어났을 때 정상 사상을 일으키는 기본 사상의 집합. 패스셋은 기본 사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정상 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기본 사상의 집합.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 산업기사기 때문에 이 정의를 설명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산업안전 기사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컷셋을 계산하시오. 그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산업안전 산업기사 말고 기사도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유의해서 산업안전 산업기사 책을 갖고 있는데 산업안전 기사 시험 공부를 해도 되나요? 이런 분들 있죠. 물론 공부를 해도 되는데 효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산업안전 기사 기출문제를 갖고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빠른 공부 방법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화학설비 탱크내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쓰십시오. 1.
차단장치, 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4. 작업 절차, 방법 및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폭주행 현상에서 그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조건 4가지를 쓰십시오. 1. 정상 연소 속도가 큰 혼합물일 경우. 2. 점화원의 에너지가 큰 경우. 3. 고압일 경우. 4. 관 속에 방해물이 있을 경우. 5. 관경이 작을 경우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전기 화재의 화재 종류와 전기 화재의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3가지 쓰십시오. 화재의 종류는 C급 화재. 전기는 C급이죠. 1번 화재는 A급. 유리 화재는 B급. 전기 화재는 C급. 금속 화재는 D급이죠. 네, 이거는 소방 관련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아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전기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분말 소화기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수인식 방호장치, 수인끈, 수인끈의 안내통, 손목 밴드의 구비 조건 4가지를 쓰십시오. 여러가지 문제 정답 중에서 여러분이 외우기 편한 걸로 4가지 골라서 외우시면 됩니다. 1. 손목 밴드의 재료는 유연한 내유성 피혁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손목 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 섬유로 직경이 4mm 이상이어야 한다. 4. 수인끈은 작업자와 작업 공정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인끈의 안내통은 끈의 마모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6. 각종 레버는 경량이면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7. 수인량의 시험은 수인량이 링크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금형으로부터 위험 한계 밖으로 당길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답형에서 7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 8번, 9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문제입니다. 가스 방폭 구조의 종류를 5가지 쓰십시오. 자, 방폭 구조 종류 5가지. 내압 방폭 구조, 압력 방폭 구조, 유입 방폭 구조, 안전증 방폭 구조, 본질 안전 방폭 구조, 몰드 방폭 구조, 충전 방폭 구조, 특수 방폭 구조.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5가지를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조금 더 여기에서 추가해서 외워야 할 거는 내압 방폭 구조는 D이고 압력 방폭 구조는 P, 유입 방폭 구조는 O, 안전증 방폭 구조는 E,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IA, IB, 몰드 방폭 구조는 M, 충전 방폭 구조는 Q, 특수 방폭 구조는 S. 이거를 약자를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압력 방폭 구조는 무엇인가? 그럼 P라고 적을 줄 아셔야 되는 그런 문제죠.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 톱 기계에 부착해야 하는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십시오. 정답은 반발 예방장치와 톱날 접촉 예방장치입니다. 반발 예방장치 그리고 톱날 접촉 예방장치. 보통은 날 접촉 예방장치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냥 풀네임으로 외우시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톱날 접촉 예방장치.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휴먼 에러에서 스웨인의 심리적 오류 4가지를 쓰십시오. 1. 생략 에러, 2. 실행 에러, 3. 과잉행동 에러, 4. 순서 에러, 5. 시간 에러, 선택 에러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가지만 쓰시면 되고요. 생략 에러, 실행 에러, 과잉행동 에러, 순서 에러, 시간 에러, 선택 에러. 그리고 자기적 에러, 커미션 에러에 포함되는 실수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적 실수, 실행 에러죠. 커미션 에러 위에 이렇게 있죠. 커미션 에러, 실행 에러, 자기적 실수에 포함되는 실수, 순서 에러, 시간 에러, 선택 에러, 과잉 행동 에러, 물량 에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공기압축기 사용 시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4가지 쓰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머리에 꽂히는 거 4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산업안전 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 자격증에서도 자주 출제돼요. 산업안전 기사도 자주 출제되는 편이고 건설안전은 약간 출제되는 편이고요. 자, 공기압축기는 1.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2.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3.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4. 온로드 밸브의 기능. 5. 윤활유의 상태. 6. 회전 부위 덮개 또는 울입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는 8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방호장치를 쓰시오가 다 이렇게 8가지가 다 나온 건 아니고 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재 가공용 둥근 톱 방호장치를 쓰시오. 룰러기 방호장치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8가지를 되도록이면 다 외우시는 게 좋겠죠. 1. 목재 가공용 둥근 톱 방호장치는 반발 예방장치 및 날 접촉 예방장치, 톱날 접촉 예방장치라고도 하죠. 2번. 보일러는 압력 방출 장치 또는 압력 제한 스위치. 3. 롤러기의 방호장치는 급정지 장치. 4번. 연삭기의 방호장치는 덮개. 5. 동력식 수동 대폐기의 방호장치는 칼날 접촉 방지 장치. 6. 산업용 로봇은 울타리. 7. 사출 성형기의 방호장치는 게이트 가드 또는 양수 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8. 티톱 기계의 방호장치는 덮개 또는 울, 날 접촉 예방장치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5가지를 쓰십시오. 여러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외우실 수 있는 거 5가지, 짧은 거 위주로 외우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뽑아드리면 3번, 그리고 5번, 그리고 한 6, 7, 9,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일단 읽어드릴게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시임의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조화 및 조언 지도.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조화 및 조언 지도.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조화 및 조언 지도. 5.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조화 및 조언 지도.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조화 및 조언 지도.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조화 및 조언 지도.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장의 조도 기준을 쓰시오. 초정밀 작업은 750럭스 이상,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입니다. 이거는 산업안전 기사, 그리고 건설안전 산업기사, 건설안전 기사, 이 모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괄호로 나온 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만 외우면 되는데, 기사 수준의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초정밀 작업은 다 써야 돼요. 750 럭스 이상, 한글로 쓰든 영어로 쓰든. 그리고 자주 후기들 보면은 실수하시는 분들이 뭘 실수하냐면 이상이라는 걸 안 써요. 이상. 그냥 750 럭스 이렇게 쓰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퇴실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초정밀 작업은 750 럭스 이상 이렇게 꼭 써주시고, 정밀 작업은 300 럭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 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은 75 럭스 이상 이렇게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히빙 현상과 보일링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집안의 형태를 쓰시오. 히빙은 연약한 점토 집안, 보일링은 투수성이 좋은 사질 집안, 그리고 히빙 발생 원인은 흙막이 벽체의 근입장 부족, 2. 흙막이 내외부 중량차, 3. 지표 재하중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설안전 자격증에서 더 주로 나오는 문제예요. 산업안전도 자주 나오긴 하지만 건설안전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꼭 외우세요. 그리고 요게 잘 나와요. 히빙은 연약한 점토 집안이고 보일링은 투수성이 좋은 사질 집안. 집안 형태를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는 9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의 종류 3가지 적으시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이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단,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3명 이상입니다. 4. 그 밖의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자, 중요하니까 꼭 외우시기 바래요.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안전모의 종류를 3가지 쓰고 각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요거는 건설안전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건설안전 산업기사, 건설안전 기사 이거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꼭 통째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안전모 AB형은 물체의 낙하, 비례,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고 또는 경감하는 것. AE는 물체의 낙하, 비례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한다. ABE는 물체의 낙하, 비례,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한다. 다음 문제. 자, 문제입니다. 페일세이프와 풀프루프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페일세이프는 기계가 오작동하더라도 기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하는 것을 말하고요. 풀프루프는 인간이 실수하더라도 기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구분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페일세이프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풀프루프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2개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또 헷갈려서 반대로 적지 마시고 똑바로 적으셔야 돼요. 페일세이프는 기계가, 사람이 아닌 기계가 오작동하더라도 기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하는 것을 말하고요. 풀프루프는 인간이, 기계가 아닌 인간이 실수하더라도 기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4개가 나왔죠. 이 4개 합쳐서 22번 이상 반복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4개는 다 그냥 외우세요. 뭐라고 더 할 말이 없네요. 승강기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종류,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조속기, 출입문 인터록이고요. 지게 차이 방호장치는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크레인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4가지는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입니다. 교류 아크 용접기의 방호장치는 자동 전격 방지기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아래 안전보건 표시를 그리고 바탕색과 도형색을 쓰시오. 가. 응급구호 표시는 바탕색은 녹색이고 도형색은 흰색입니다. 나. 위험장소 경고는 바탕색은 노란색이고 도형색은 검은색입니다. 다. 출입금지 표시는 바탕색은 흰색이고 도형색은 빨간색이며 화살표는 검은색입니다. 또 다른 기출문제로는 다른 종류의 그림 명칭을 묻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꼭 외우시기 바래요. 예를 들면 지시표지 4가지는 이라는 기출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보안경 착용 지시, 방독 마스크 착용 지시, 방진 마스크 착용 지시, 보안면 착용 지시 등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경고표지 4가지는 이라는 기출문제도 출제가 되었고요. 정답으로는 인화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부식성 물질 경고, 고압전기 경고 등입니다. 주관식 문제로는 금지 표지 4가지를 쓰시오, 경고 표지 4가지를 쓰시오, 안내 표지 4가지를 쓰시오, 출입금지 표시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라는 기출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금지 표지 4가지는 출입금지, 보행금지, 사용금지, 화기금지 등이 있고 경고 표지 4가지는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낙하물 경고 등이 있으며 안내 표지 4가지는 녹십자 표지, 응급구호 표지, 들것, 세안장치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출입금지 표지의 종류 3가지는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금지 대상 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사시험에서는 지시표지 4가지를 쓰시오. 라는 문제도 출제되었으니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의 4가지 종류와 출입금지 표지 3가지는 외우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낙하물 경고, 보안면 착용, 폭발성 물질 경고, 세안장치, 보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등의 그림만을 보여주고 그림의 명칭을 쓰라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인화성 물질 경고, 방사성 물질 경고, 낙하물 경고, 탑승금지, 물체 이동금지, 사용금지, 보행금지, 녹십자 표지, 세안장치, 응급구호 표지, 들것. 그림을 보고 전부 명칭을 정확하게 적을 때까지 전부 외워주세요. 보다 자세한 그림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보건표지
라는 문구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대비해서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답형 기출문제에서 5번 그리고 6번 반복 출제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문제입니다. 롤러기 급정지 장치 종류 3가지와 조작 부위 설치 위치를 쓰시오. 이거는 필기 시험에도 나오는 문제죠. 자, 손 조작식은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 조작식은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무릎 조작식은 밑면에서 0.6m 이내.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8m 이렇게 쓰시면 땡이에요, 땡. 그러니까 이내, 이내, 이상 이내 이거를 꼭 쓰셔야 됩니다. 손 조작식은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 조작식은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무릎 조작식은 밑면에서 0.6m 이내 이렇게 쓰셔야 돼요. 만약에 괄호로 숫자만 쓰면 되는 문제다. 그러면 그냥 1.8, 0.8, 1.1, 0.6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만 통으로 나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쭉 끝까지 이상이다, 이내, 이하, 초과 그런 것들을 꼭 적어 주셔야 온전한 정답으로 인정받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방호장치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플립,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를 쓰시오. 정답은 덮개, 울, 슬리브, 건날다리. 방호장치를 4개 쓰시오, 3개 쓰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덮개, 울, 슬리브, 건날다리 4가지를 다 외우셔야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장치 4가지를 쓰십시오. 정답은 1.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 2.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3.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4. 수인식 방호장치, 5. 광전자식 방호장치. 이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확실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4점을 받습니다.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 광전자식 방호장치. 다음 문제입니다. 가설 통로의 설치 기준. 자, 산업안전 산업기사이기 때문에 괄호 문제로 나왔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산업안전 기사 시험도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면은 설치 기준 3가지 쓰시오, 4가지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격증을 좀 더 난이도 있게 기사까지 바라보고 있으면은 통으로 다 외우시는 게 좋죠. 가설 통로 설치 기준. 가, 경사는 30도 이하일 것. 나,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라,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마,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산업안전 기사라든지 건설안전 기사에도 가끔씩 출제되는 문제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계단참, 여기에도 괄호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뭐를 설치한다? 계단참.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음작업이란 무엇인지 쓰고 빈칸을 채우시오. 제가 문제를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냐면 소음작업이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고 빈칸을 채우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외우세요. 그냥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소음 작업이라고 한다. 100dB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105dB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그리고 110dB 이상의 소음일 경우에는 1일에 0.5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교육시간을 쓰시오. 이거는 자주 나와요. 산업안전 기사뿐만 아니라 건설안전 자격증에서도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입니다. 사무직종사 근로자의 정기 교육시간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채용시 교육시간은 1시간 이상, 그리고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채용시에는 8시간 이상, 그리고 일용근로자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시간은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내용 변경시에는 교육시간이 2시간 이상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지게차 사용 전 점검사항 4가지 쓰십시오. 다 외우셔야 돼요.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바퀴의 이상 유무. 4.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자, 이거는 건설안전 자격증에서도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입니다. 요즘 지게차 사고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자주 나와요. 4가지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쓰시오. 4가지 이상은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3가지를 쓰시오,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나올 경우에도 온전히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을 것. 3.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으로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숫자는 다 외우시고요. 이런 거 숫자들은 다 외우시고 최소한 3개, 4개 이상은 통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주관식 시험에서요. 3개 이상 쓰시오.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3가지를 쓰십시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거는 건설 자격증에서도 나오는 문제이긴 하지만 중대재해 요즘 많이 이슈화 되고 있죠.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쓰십시오.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인해 주위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 문제. 자, 이제부터는 6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를 다뤄볼게요. 자, 6번 이상입니다. 꼭 외우세요. 문제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십시오. 1.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그 밖에 공정성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자, 5번은 쓸모없고요. 1, 2, 3, 4번 4개를 외우시면 됩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입니다. 다음 문제. 이것도 산업안전이랑 건설안전 쪽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문제죠. 자, 안전계수를 쓰시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 붙드는 달기 체인의 경우는 안전계수가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 붙드는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5 이상,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에는 3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안전계수긴 하지만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이상,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이 아니라 훅이네요.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 그리고 달기 강대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제는 2.5 이상, 목재는 5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안전계수 같은 경우에는 목재는 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계수를 더 크게 잡는 거고 곱하기 5, 하중 곱하기 5 하겠죠. 그리고 강제는 단단하니까 2.5 정도 주는 거고.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4가지를 쓰십시오. 1. 정기교육, 2. 특별교육, 3. 채용시 교육, 4.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입니다. 안전보건교육 4가지는 정기교육, 특별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꼭 외우세요.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안전성 평가 6단계를 쓰십시오. 자, 1단계 자료 정비.
2단계 정성적 평가, 3단계 정량적 평가, 4단계 대책 검토, 5단계 재해 정보에 의한 재평가, 6단계 FTA에 의한 재평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마구잡이를 섞어놓고 순서를 적으시오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6단계를 쓰시오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1. 자료의 정비, 2. 정성적 평가, 3. 정량적 평가, 4. 대책 검토, 5. 재해 정보에 의한 재평가, 6. FTA에 의한 재평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양중기 종류를 4가지 쓰십시오. 양중기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곤돌라, 승강기, 리프트, 단 리프트의 경우에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 0.1톤 이상만 한정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프트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너무 길잖아요. 이거 다 외워야 되니까 리프트. 그래서 여러분은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곤돌라, 승강기 이 4가지를 외우시면 가장 편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기계 설비에 형성되는 위험점 5가지를 쓰십시오. 5가지는 끼임점, 절단점, 물림점, 접선 물림점, 회전 말림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이기 때문에 위험점 이렇게 5가지를 딸랑 쓰시오 이렇게 나오지만 만약에 기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끼임점의 정의를 쓰시오, 물림점의 정의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사시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은 그 끼임점의 정의도 외워야겠죠. 절단점 정의도 외우고 그런 식으로 다 외우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산업기사만 딸 거라면 그냥 이렇게 위험점 5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끼임점, 절단점, 물림점, 접선 물림점, 회전 말림점. 다음 문제. 자, 문제입니다.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게시사항 4가지를 쓰십시오. 1.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해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방제 요령. 이 5가지 중에서 4가지 여러분이 외우기 편한 걸로 머리에 꽂히는 걸로 4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대비 산업안전 산업기사 4번 이상 똑같이 반복 출제된 기출문제를 뽑아봤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문제입니다. 전격 위험, 그러니까 전기죠. 감전 위험을 결정하는 1차적 요인 4가지를 쓰십시오. 통전 전류의 크기, 통전 경로, 통전 시간, 전원의 종류 4가지 다 꼭 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통전 전류의 크기, 통전 경로, 통전 시간, 전원의 종류. 다음 문제입니다. 고체 연소의 종류 4가지를 쓰십시오. 1. 표면 연소, 2. 분해 연소, 3. 증발 연소, 4. 자기 연소. 표면 연소, 분해 연소, 증발 연소, 자기 연소. 다음 문제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5가지를 쓰십시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짧은 거 위주로 외우시면 좋겠죠. 자, 예를 들면은 3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나오다가 다만 이런 거 있죠.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어쩌고저쩌고는 한정한다. 이런 것도 써줘야지 정답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3번은 외우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그리고 짧은 거 위주로 1. 원유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그리고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 비료업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그리고 6. 농약 제조, 원재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복합 비료 제조업은 이렇게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6번, 7번 한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5가지구나. 4번까지 외우시면 되겠죠. 아니면 5번이나 이 중에서 편한 거 위주로 외우시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방호장치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방호장치를 4가지 쓰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외우기 편한 거, 나는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면은 그거 위주로 외우시면 됩니다. 1.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와크 용접기용 자동 전기역 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 장치. 4. 연삭기 덮개. 5.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 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7.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 다음 문제입니다.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되는 기계기구 4가지 쓰십시오.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외우기 편한 거 4가지 외우시면 돼요.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 단 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한다. 포장기계는 이걸 꼭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4가지를
외울 때는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머리에 이제 쏙쏙 들어오는 거 4가지를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재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개별 분석 방법과 통계에 의한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통계적인 분석 방법을 2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여러 가지 중에서 2가지 외우셔야 되죠. 1. 파레토도. 분류 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한 분석법. 2. 관리도. 재해 발생 건수 등의 추이를 파악하여 목표 관리를 행하는 데 필요한 월별 재해 발생 수를 그래프화하여 관리선을 설정, 관리하는 방법. 3. 특성 요인도. 특성과 요인 관계를 도표로 하여 어골상으로 세분화한 분석법. 4. 클로우즈 분석. 데이터를 집계하고 표로 표시하여 요인별 결과 내역을 교차한 클로우즈 그림을 작성하여 분석하는 방법.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비계의 조립 시 벽의 조립 간격을 쓰십시오. 통나무 비계는 수직 방향, 수평 방향이 5.5, 7.5m. 그리고 단관 비계는 5m, 5m. 강관 비계, 틀 비계는 6m, 8m입니다. 자, 통나무 비계는 5.5m, 7.5m. 단관 비계는 5m, 5m. 강관 비계, 틀 비계는 6m, 8m.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양중기에 사용하는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기준을 2가지 쓰십시오. 1.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2.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이것 역시 산업안전 기사 그리고 건설안전 기사, 건설안전 산업기사에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격증도 욕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벽하게 외워야겠죠. 1.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2.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 안전인증 제품의 표시사항을 5가지 쓰십시오.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등. 3. 제조자명. 4. 제조 번호 및 제조 연월. 5. 안전인증 번호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위험 예지 훈련 4단계를 쓰십시오.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네, 건설이든 아니면 산업안전 기사에서도 나오는 문제고.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 1라운드 현상 파악, 2라운드 본질 추구, 3라운드 대책 수립, 4라운드 목표 설정.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교류워크 용접기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는 어디일까요?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2.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3. 물, 땀으로 인해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의 작업 장소. 자, 여러분이 이거를 외우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접촉할 수 있는 장소, 아니면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습윤 상태, 습기가 많은 상태의 작업 장소. 이렇게라도 엉터리로라도 쓰세요. 그러면은 최소한 부분 점수는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른다고 해서 빈 칸으로 남겨놓고 그냥 퇴실을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0점이죠. 어쨌든 여러분이 작업형이든 필답형이든 무조건 그 빈칸은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작업자가 벽돌을 들고 비계 위에서 움직이다가 발등에 벽돌을 떨어뜨려서 뼈가 부러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해 분석을 하시오. 재해 형태는 낙하, 기인물은 벽돌, 가해물은 벽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해 형태, 기인물, 가해물, 이거는 산업안전 기사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문제들도 이렇게 좀 보실 때 기인물이 무엇인가, 가해물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기출문제들 다른 것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세요. 아셨죠?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기록 보존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십시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 사항. 2.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 방지 계획.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폭풍, 폭우 및 폭설 등 악천후로 인해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작업 재개 시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을 구체적으로 4가지 쓰십시오. 자, 이 여러 가지
정답 중에서 여러분이 편하신 거 4가지를 외우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확실하게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잘 나오니까요. 산업안전 기사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건설안전 기사 이런 데에서도 출제가 자주 되는 편입니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 부위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의 탈락 여부.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정전기 대전에 관한 설명입니다. 각각 대전의 종류를 쓰세요. 1. 상호 밀착되어 있는 물질이 떨어질 때 전하 분리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되는 현상은 박리대전입니다. 박리대전. 그리고 두 번째, 액체류 등을 파이프 등으로 이송할 때 액체류가 파이프 등의 고체류와 접촉하면서 두 물질 사이의 경계에서 전기 이중층이 형성되고 이 이중층을 형성하는 전하의 일부가 액체류의 유동과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대전되는 현상은 유동대전입니다. 유동대전. 3. 분체류, 액체류, 기체류가 작은 분출구를 통해 공기 중으로 분출될 때 분출되는 물질과 분출구의 마찰에 의해 발생되는 현상은 분출대전입니다. 자, 외우기 쉽죠? 자, 정전기 대전에 대해 설명하래요. 그러면은 전하 분리에 의해서 정전기가 발생되는 현상은 박리대전. 그리고 유동하는 것에서 대전되는 현상은 유동대전. 그리고 분출될 때 발생하는 현상은 분출대전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유형을 3가지 쓰십시오. 라인형, 스태프형, 라인 스태프형. 라인형, 스태프형, 라인 스태프형. 이번 시간은 2024년 대비해서 3번 이상 반복 출제된 기출문제를 뽑아봤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문제입니다. 누적 외상성 질환 CTD라고 하죠. CTD의 원인 3가지를 쓰십시오. 자,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여러분이 외우기 편한 것으로 골라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1. 반복적인 동작. 2. 부적절한 작업 자세. 3. 무리한 힘의 사용. 4.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5. 진동 및 온도. 다음 문제입니다.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4가지를 쓰십시오. 자, 1, 2, 3, 4번 다 외우셔야겠죠. 1. 갱폼. 2. 슬립폼. 3. 클라이밍 폼. 4. 터널 라이닝 폼입니다.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다음 문제입니다. 기계의 고정률 곡선을 그리고 감소 대책을 쓰십시오. 고정률 곡선은 여기 이렇게 밥그릇처럼 생긴 거예요. 밥그릇처럼. 그래갖고 처음에 내려가는 부분을 초기 고장. 초기 고장은 제조가 불량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안 돼 생기는 고장으로 설계, 제작, 조립, 사용 환경과의 적합 등을 점검한다. 2. 우발 고장. 우발 고장은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중에서 밥그릇에서 밑부분 일자로 이렇게 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발 고장. 예측할 수 없는 랜덤의 간격으로 생기는 고장으로 예측이 불가하므로 제어가 어려우며 점검 작업이나 시운전 작업으로 고장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모 고장이죠. 마모 고장은 밥그릇 이렇게 3가지 중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마모 고장은 수명을 다하여 생기는 고장으로 안전진단 및 적당한 보수에 의해서 방지할 수 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시 실시해야 할 교육 내용 4가지를 쓰십시오. 1.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3. 보호구 착용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4. 밀폐 공간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중에서 4가지 이상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해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접속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십시오. 1.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기구. 3.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 4.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반스의 동작경제 원칙 3원칙을 쓰십시오. 1.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2.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3. 공구 및 설비 설계 디자인에 관한 원칙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무제해의 3원칙을 쓰고 설명하시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제해의 3원칙을 쓰십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고 3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외우시는 게 좋겠죠. 무제해의 3원칙은 무의 원칙, 참여의 원칙, 안전 제일의 원칙이고요. 무의 원칙은 모든 잠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없앤다. 2. 참여의 원칙, 참가의 원칙이기도 하죠. 작업에 따르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발견, 해결하기 위하여 전원이 협력하여 문제 해결 운동을 실천한다. 3. 안전 제일의 원칙, 선취의 원칙입니다. 직장의 위험 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발견, 파악, 해결하여 재해를 예방한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를 하나씩 쓰십시오. 예초기는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는 압력 방출장치, 금속 절단기는 날접촉 예방장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는 압력 방출장치, 금속 절단기는 날접촉 예방장치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방호장치 프레스의 손천내기식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 중 빈칸을 채우십시오. 슬라이드 하행 전거리의 4분의 3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한다. 4분의 3 위치입니다. 방호판의 폭은 금형폭의 2분의 1,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행정 길이가 300mm 이상의 프레스 기계에는 방호판 폭을 300mm로 해야 한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분진 폭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 4가지를 쓰십시오. 1. 분진의 입경이 작을수록 폭발하기 쉽다. 왜냐하면 표면 단면적이 넓어지니까 폭발하기가 쉬워지죠. 2. 부유 분진의 경우 퇴적 분진에 비해 발화 온도가 높다. 3. 연소열이 큰 분진일수록 저농도에서 폭발하고 폭발 위력도 크다. 4. 분진의 비표면적이 클수록 폭발성이 높아진다.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비폭의 검사 방법 4가지를 쓰십시오. 정답은 초음파 탐상 검사, 침투 탐상 검사, 자분 탐상 검사, 방사선 투과 검사입니다. 문제입니다. 산업안전심리의 5요소를 쓰십시오. 1. 동기, 2. 기질, 3. 감정, 4. 습성, 5. 습관. 5요소 다 외우셔야 됩니다.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4가지를 쓰십시오. 1. 시설,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안전보건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4가지 쓰십시오. 1.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 환경 측정 등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4가지 외우기 편한 거를 골라서 외우셔야 돼요. 다음 문제. 자, 문제입니다. 가죽재 안전화의 성능시험 항목 4가지를 쓰십시오. 내압박성, 내충격성, 박리저항, 내답발성입니다. 내압박성 시험, 내충격성 시험, 박리저항 시험, 내답발성 시험. 내압박성, 내충격성, 박리저항, 내답발성.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도 역시나 2024년 대비해서 3번 이상 반복 출제된 기출문제를 바로 시작할게요. 자율안전 확인 대상 연삭기 덮개에 자율안전 확인 외에 추가로 표시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십시오. 숫돌 사용 주 속도와 숫돌 회전 방향이에요. 숫돌 사용 주 속도와 숫돌 회전 방향.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고압의 질소, 산소, 수소, 아세틸렌가스의 용기 색깔을 각각 구분하시오. 질소는 회색, 산소는 녹색, 수소는 주황색, 아세틸렌은 황색.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그리고 건설안전 관련 자격증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소방 관련 자격증, 소방설비기사 있죠. 거기에서도 출제되는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격증 시험을 하나만 따고 끝날 거다. 그러면은 그냥 한 번만 외우면 땡인데 그게 아니라 건설안전 자격증이라든지 소방 자격증도 좀 한번 욕심을 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거 좀 확실하게 외워두세요. 질소 회색, 산소 녹색, 수소 주황색, 아세틸렌 황색.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위험물질에 대한 설명, 빈칸을 채우십시오. 인화성 액체는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틸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윤활점이 섭씨 23도씨 미만이고 촉이 끓는 점이 섭씨 35도씨 이하인 인물질을 말합니다. 인화성 액체는 23도씨 미만, 인화점이 23도씨 미만, 끓는 점은 35도씨 이하. 자, 그리고 이 인화성 액체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인화점이 섭씨 23도씨 이상, 섭씨 60도 이하. 그 부식성 산유는 농도가 20%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자, 그리고 또 하나로 부식성 산유는 농도가 60%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23도씨 미만, 끓는 점은 35도씨 이하. 그리고 인화성 액체는 또 다시 한번 여기 크실린, 아세틸렌밀, 등유, 경유, 페르피노 뭐 이런 것들이 인화점이 섭씨 23도씨 이상 그리고 섭씨 60도씨 이하인 물질을 말하고요. 부식성 산유도 농도가 20% 이상인 건 염산, 60% 이상인 거는 인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거는 23도, 35도 그리고 크실렌, 뭐 등유, 경유 이런 거는 23도, 60도 이렇게 외우셔야 해요.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인간 과호 분류 중 심리적 분류의 종류 4가지를 쓰십시오. 첫 번째 생략 에러, 두 번째 수행 에러, 세 번째 과잉 행동 에러, 네 번째 순서 에러, 다섯 번째 시간 에러입니다. 생략 에러, 수행 에러, 과잉 행동 에러, 순서 에러, 시간 에러.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재해 사례 연구 순서 5단계를 기술하시오. 1. 전제 조건은 재해 상황의 파악. 2. 1단계는 사실의 확인. 3. 2단계는 직접 원인과 문제점의 확인. 4. 3단계는 근본 문제점의 결정. 5. 4단계는 대책 수립. 그냥 외우셔야 될 거는 재해 상황 파악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원인과 문제점 확인하고 근본 문제점을 결정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는 절차 6가지를 쓰십시오.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 저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해 교시 등의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1.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2.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3.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이 3가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승강기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사항 3가지를 쓰십시오. 1.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충지시킬 것. 3가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집안 굴착 작업 시 집안의 종류에 따른 기울기 기준에 대해서 쓰십시오. 습지는 1대1부터 1대1.5, 건지는 1대0.5부터 1대1, 풍화함과 연함은 1대1 똑같습니다. 경함은 1대0.5.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뿐만 아니라 건설안전 자격증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건설안전도 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습지 1대1부터 1대1.5, 건지는 1대0.5부터 1대1, 풍화함, 연함은 1대1 똑같고 경함은 1대0.5.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위험기계의 조종장치를 촉각적으로 암호화할 수 있는 차원 3가지를 쓰십시오. 위치 암호화, 형상 암호화, 크기 암호화, 색채 암호화, 표면 촉감 암호화. 다시 한번요. 위치 암호화, 형상 암호화, 크기 암호화, 색채 암호화, 표면 촉감 암호화.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컷셋과 패스셋에 대해 설명하시오. 컷셋은 그 속에 포함된 모든 기본 사상이 일어났을 때 정상 사상을 일으키는 기본 사상의 집합. 패스셋은 기본 사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정상 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기본 사상의 집합.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 산업기사기 때문에 이 정의를 설명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산업안전 기사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컷셋을 계산하시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산업안전 산업기사 말고 기사도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유의해서 산업안전 산업기사책을 갖고 있는데 산업안전 기사시험 공부를 해도 되나요? 이런 분들 있죠. 물론 공부를 해도 되는데 효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산업안전 기사 기출문제를 갖고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빠른 공부 방법입니다.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화학설비 탱크 내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쓰십시오. 1. 차단장치, 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4. 작업 절차, 방법 및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폭행 현상에서 그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조건 4가지를 쓰십시오. 1. 정상 연소 속도가 큰 혼합물일 경우. 2. 점화원의 에너지가 큰 경우. 3. 고압일 경우. 4. 관 속에 방해물이 있을 경우. 5. 관경이 작을 경우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전기 화재의 화재 종류와 전기 화재의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3가지 쓰십시오. 화재의 종류는 C급 화재. 전기는 C급이죠. 1번 화재는 A급, 유리 화재는 B급, 전기 화재는 C급, 금속 화재는 D급이죠. 네, 이거는 소방 관련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아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전기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분말 소화기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수인식 방호장치, 수인끈, 수인끈의 안내통, 손목 밴드의 구비 조건 4가지를 쓰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 정답 중에서 여러분이 외우기 편한 걸로 4가지 골라서 외우시면 됩니다. 1. 손목 밴드의 재료는 유연한 내유성 피혁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손목 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 섬유로 직경이 4mm 이상이어야 한다. 4. 수인끈은 작업자와 작업 공정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인끈의 안내통은 끈의 마모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6. 각종 레버는 경량이면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7. 수인량의 시험은 수인량이 링크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금형으로부터 위험 한계 밖으로 당길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